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죠. 아, 안녕하세요. 권하준입니다. 네, 우리 지금 한 주 건너뛰었었는데, 지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파란가? 수요와, 뭔가? 맞아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든 가격은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 책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네, 한번 봅시다. 이 사진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닭 한 마리를 사는데, 사진에서 보이는 만큼의 돈을 내야 된대. 돈이 딱 봐도 지폐가 엄청 엄청 많이 쌓여 있죠. 네. 닭 한 마리 사는데 저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 거죠.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하락한 1460만 볼리바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돈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게 떨어져서 물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하나 사려고 할 때 1,000원이 필요했다면 1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필요한 거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음식이나 물건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체중이 막 10kg 정도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옆에 보면 저렇게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방 만들거나 종이접기 하거나 휴지 대신 쓰는 일이 생길 정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경제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인플레이션 뜻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경제가 발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건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물가가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게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음, 이런 인플레이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어봐요. 수요 견인은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많아졌을 때 생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건 수요와 공급에서 배웠죠. 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 사고 싶은데 물건이 부족해서 가격 오르는 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빵을 만드는데 밀의 가격이 올라가.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음, 우크라이나에서 밀이 전 세계로 공급이 많이 되고 있었거든. 근데 전쟁 네. 나니까 당연히 밀이 공급이 잘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음, 밀 가격이 올라가서 빵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은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인데 기업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에요. 조금 그거 음, 엄마 아빠가 예전에 그 차에서 얘기할 때 대충 들은 적이 있는데, 뭔데요? 불안한데? 얘기했잖아. 이거 관리 가격? 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안 좋은 경우를 얘기를 하자면,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끼리 가격을 담합해서 올려. 치킨 회사끼리 담합을 해서 치킨 가격을 같이 올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 나중에 불법적인 요소가 생길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좀 안 좋은 경우긴 한데, 그런 게 관리 가격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은 우리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줘요. 돈의 가치가 자꾸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사두려고 하고, 그러면 물가는 더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또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지면 값싼 나라 물건을 수입해 오게 됐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 근데 다른 나라에서 더 싸게 파는 물건이 있어. 같은 물건이. 그럼 당연히 그 나라 거, 그렇죠. 그 나라 거를 예. 수입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는 수출도 못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이 투기 활동에 몰리게 되고 경쟁 성장률도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보통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자,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랑 반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
디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투자도 줄어들게 돼. 그러면 기업의 이익도 줄어들고 점점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실업률이 증가를 하겠죠. 실업률이라는 단어 알아요?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그게 직장을 잃게 되는 거를 실업률이라고 그래요. 그 비율을. 음, 그래서 이런 디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또 소비도 줄이게 되고, 경기 침체는 어, 들어봤네. 맞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게 돼요. 수요 공급의 원리로만 보면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공급보다 갑자기 많아져서 생기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 공급보다 가격이,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네. 그리고 그 가격이,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근데 질문. 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나라는 그대로 망하는 거야? 망하지 않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겠죠. 뭐를요? 보통은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춰요. 금리는 이 은행에서 우리들이 빌리는 이자야. 대부분 사람들은 집을 살 때 빚을 내서 사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네. 만약에 아파트 값이 10억이면 내 돈은 한 5억 정도만 하고 5억은 빌려, 은행에서. 그럼 보통은, 이자가 너무 엄청 많지 않나?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금리가 은행 이자를 말하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은 5억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겠지. 네. 어. 근데 경기 침체가 와서 사람들의 소비가 더 굳고 살기가 힘들어져. 그러면은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결국엔 이자를 못 내고 집을 팔거나 사람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금리를 내려서 보통 사람들이 좀 살 수 있게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자가 줄어들면 이자가 줄어들. 그러니까 이자가 줄어들면 은행에 내는 돈이 줄어드니까, 빌려도 이자리는 부담이 적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보통 금리를 많이 내리기 시작해요. 자, 오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배웠는데,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준이는 저축하는 것과 물건을 사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아!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대. 물건 사는 거. 그렇죠. 물건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니까 물건을 사두는 게 좋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저축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사고 현금도 모아놓는 게 현명할 수 있어요. 근데 현금으로 보통 모아놓진 않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금이나 특히 미국의 단기 국채 요런 걸로 많이 사놔요. 현금성 자산을. 이건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두 번째, 경제가 안정화되려면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 게 좋을까? 음,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도 천천히 내려가도 천천히, 아니면 올라가도 내려가도 빨리빨리. 올라가도 천천히 내려가도 천천히. 맞아요. 올라가도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경제가 흔들리는 거는 다 급격하게 올라가서 그래요. 급격하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급격하게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이버 카페 트레이드 스터디 검색하시면 공부밤에 아빠와 아들의 주식 경제 이야기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PPT나 학습지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